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죄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훗날 피고 속에 앉은 범죄자는 자신의 지난 행위를 돌이키면서 주눅이 든 채 당혹스러워한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그랬던 것이다. 범죄자 자신에게도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끔찍한 악몽처럼 느낀다. 펜듈럼이 올가미에 주의가 사로잡히면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어떤 단체들, 예컨대 군대, 정당, 종교단체들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람들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의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비가 200 이하인 거죠. 사람들은 왜 단지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6.25 전쟁, 한국전쟁이 한쪽은 민주주의고 한쪽은 공산주의라는 이유로 형제들끼리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념이 다르다. 나도 어릴 때 생각해봤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서로가 대화하고 저 뭐 할 수는 있어. 그죠? 서로가, 야, 너 그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다라는 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요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 요번에 선을 넘은 녀석들에 나왔지만 그거 선생님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 요새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세 가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종교. 뭐 있냐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왜 기독교 아니 예루살렘하고 연결돼 있죠? 거기 살았었으니까요. 그 쫓겨난 다음에. 그거 맞는 말인데 더 뭐하게 가면 기독교 구약 유대교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 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리고 기독교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으로 연결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독교도. 그러니까 셋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원래 여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자기네 저거고, 그죠? 터전이고.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묘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어디다? 이거 완전 헷갈려요, 사람들.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베들레헴. 그 왜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일까요? 예?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햄을 만들 거 아니야? 예루살렘은 묘지가 있는 데고, 이슬람교는 여기가 누구예요? 이거 코란 만든 사람. 모하메드가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그 유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 9시 뉴스에 가끔씩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다, 이 사건 이후에 계속 막 폭탄 던지고 난리 피우는 게 저것 때문이에요. 근데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게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게 수교가 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강대국인 거죠. 네. 짱이잖아. 그 미국이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수도가 결정이 되고 안 된다는 게 잠시 있다 생각해요. 정말 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주 독립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든 뭘 하든 미국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도 걔네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하나만 두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저기 주둔 미군들 물러가면 우리나라 많이 위험해지나요? 많이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건 첨단 무기들이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 재래식 무기고. 그리고 또 무기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주한미군 건드리면 그건 미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대가 온다라는 거지. 근데 미군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적이 북한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나라를 쉽게 점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중국부터도 지금 주한미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릿배 띄우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그거 생선들 잡아가려고. 근데 주한미군 없으면 뭐 그냥 우리 이어도에도 계속 비행기 띄우잖아요. 걔네가. 그보다 더하면 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앞바다를 전부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알아서 나도 호수에 지나갈게요. 영하는 나라가 미국 군대의 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나가잖아요. 중국이 시비 걸까봐. 근데 미국 애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맨날 좀 위협을 하지만 뭐 어쩔 거예요, 지들이. 폭탄 쐈다면 세계전쟁인데. 아니 어쨌든 중국도 만약에 지금 맞짱 떠가지고 뭐가 되면 맞짱을 뜨겠죠. 맞짱 뜰 수 있는 뭐가 아니.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고. 중국은 미국이랑 맞짱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짱 절대 못 떠요. 중국 무기가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 엔진을 못 만들잖아. 비행기 엔진을 못 만드니까 미국 비행기를 자기네가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엔진은 못 만드는 거야. 엔진을 못 만드니까 이게 짝퉁을 만들었는데도 비행기가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한테 비행기를 사서 엔진만 뺏어 달잖아요. 맞짱 뜰 수가 없어요. 34페이지 마지막. 사람들은 왜 단지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는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기에 그러는 것일까? 그 때문에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한다. 수십, 수천, 수백만 명이 죽는다. 자기 보존 본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부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누구나 평화를 생각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모두들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선, 정의, 평등 등등의 관념들은 끝없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멀쩡한 정신은 반대였고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악이다. 악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악의 보편적 원천은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 보일 것이다. 그 무엇과의 어떤 대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갈등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행여 싸움이 잦아든다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나중에 더 크게 버리기 위한 것이다. 펜듈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 설명한 게 아니더라도
펜듈럼이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 역사의 거의 90% 이상이 전쟁이었어요. 평화로운 기간은 거의 안 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천사들의 제국을 보면 나오지만 너네끼리 맨날 싸움멍 지내라 영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분명 그러진 않았을 건데 왜 지구인들은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싸우면서 지내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펜듈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피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공부를 하면서 피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생기니까. 원하지 않는데 자꾸 생기니까 맞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피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다? 방해하는 피해죠. 이거 보세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어도 내가 얻어 터져도 나의 재산은 줄어들어요. 치료받으려면 병원 비싸야죠.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 우리나라 부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심리, 멘탈, 이런 트랜스서핑, 시크릿 이런 거에도 강해야 되는 이유는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부모님 때는요, 그 사람이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심리가 좋건 안 좋건, 뭐, 다 떠나가지고, 무충하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됐어요. 인정하죠?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금방 가난해져. 아시죠? 왜? 심리도 강해야 되고 이제는 이런 시크릿도 알아야 되고 트랜스서핑도 모르면 아까 전쟁처럼 되는 거라 넉넉히 있다가 그냥 내 재산이 사라지는 내 풍요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그건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 부모님 때는 레벨 낮은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많으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다? 물질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300대 400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돈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리에서 약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뺏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공격을 하잖아요. 나는 나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존까지 생각은 너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한 대 때리겠다. 앞으로 그러면 내 부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청구해. 청구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에 나오는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내려놓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열받아도 욱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욱해가지고 나도 야 죽기 살기로 해보자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게 전부 사라져요. 아마 그거는 선생님이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한 번 진짜 평생 30년 40년 열심히 살아도 한 번 욱하는 순간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다? 내가 방어적인 것도 어떻게 해라? 가능하면 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넉넉고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데이비드 호킨스도 책에 보면
공격은 레벨이 낮지만 방어는 레벨이 높아요. 우리도 건강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예방은 레벨이 높아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넉넉히 당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펜듈럼이 존재하며 모두가 파괴되겠지만 그 정도는 다양하다. 그중 많은 수는 전혀 해롭지 않다. 예컨대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숙고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펜듈럼이다. 트랜서핑은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트랜서핑도 펜듈럼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유익한 펜듈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설명은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자,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고 욕심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야, 너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 야, 절간에 들어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다? 너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이라도 너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 그렇다면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게 전부 그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의식을 해야 되고 트랜서핑을 하려고 해도 의식을 해야 되고 펜듈럼을 피하는 것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근데 뭐다?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제가 요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재활치료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다? 환자의 의지. 환자가 걸으려고 하는 환자는 빨리 퇴원한대요. 근데 환자가 아이고 내가 이제 걸어 모았고 영하면 재활이 안 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 그건 진짜 100명 600명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뭐가 다르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의지를 1에서 100까지 나눴을 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뭐다? 빨리 부자가 되고 확실히 다르게 속도 다르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넉넉히 앉아서 부자 되면 좋지.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 되겠냐는 거지. 깨어나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그죠? 우리가 트랜스퍼가 안 돼도 펜듈럼만 피해하는 것만 알아도 멋있다라는 거죠. 펜듈럼의 영향력은 의식에 깨어있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 차리면 펜듈럼은 우리 곁에 잘 못 온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눈을 뜬 채 백일몽을 꾸고 있는 한 펜듈럼은 당신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권 속에 가둬둘 수 있다. 그 최근에 이제 분양권 사기에도 이제 휘말렸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들하고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휘말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펜듈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이 분양 사기니까 해약을 하자는 쪽으로 가요. 근데 나도 해약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안 껴요. 왜? 이게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2년, 3년 이상의 긴 그 법정 공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재산을 요만큼 손해 보더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이 낮을수록 딱 묻고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좋다. 나는 이런 데를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 난 의리다. 이게 4, 5년 동안 계속 가난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다? 펜듈럼에, 데모라는 펜듈럼에 확 휩싸이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발 뺄 수가 없어요. 알죠? 일단 그런데 한번 발 넣으면 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아유 스핏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또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또 애틋한 로맨스까지 싹 트면 우리 드라마에 나오잖아.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이 뭐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그런 게 전부 펜듈럼이거든. 근데 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냉정해요. 뭐 내가 여기에서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쭉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길게 가는지 길게 가지 않는지. 만약에 또 뭐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 뭐라고요? 돈만 많으면 장땡이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똥도 풀어 다녔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똥 푸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뭐다? 항상 지금 부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지속 가능한다. 내가 적게 벌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펜듈럼의 파괴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만일 군중 속에 있다면 행동의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고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상황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이것은 왜 필요하지?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징해야 한다. 지금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다면 만사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이 뭔가에 짜증을 낼 때 일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그럴 때 당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동안은 계속 광대가 눈앞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은 십중팔구 당신의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다. 무심한 경지. 욕심을 내려놓고 무심한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나 찰스 호핑이나 이런 책을 읽고 읽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욱하면 끝내는 거예요. 욱. 선생님들 다 욱해봐서 알죠? 진짜. 그 욱하고 일정 시간 딱 지난 다음에 또 후회하잖아. 아,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미친 거예요. 그때 당시 잠깐 동안. 예를 들어 보자. 이웃 사람이 당신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당신의 성질을 돋우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심해지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감정을 죽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야 된다. 자신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 너무 크게 틀지는 말고 이웃의 음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음량으로 들으라. 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로 생각해보라. 다른 데의 마음을 몰두하게 성공한다면 이웃은 차차 조용해질 것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광대가 날뛴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어떤 올가미에 걸려들었을 것을 의미한다.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 것이다. 게임의 목적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의 스위치를 정한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남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 자식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부모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내가 이 세상을 멋있게 살려면 항상 내가 뛰어나야 돼요. 아니 부모 자식이 믿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 우리 부모가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부모만 계속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자라면서 진짜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면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식이 있냐는 거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라? 내가 강해야 된다면 내가. 그러는 동안 우리 자식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그 동안 내가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10살, 20살부터 어느 날 딱 천재처럼 뭐 트랜서퍼에다가 뭐 데이비드 호킨스 책도 다 탐독하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너무 멋진 사람이 된다. 요즘 나오죠? 너도 인간이니? 그런 로봇처럼 얘기하면 착착착착 알아두고 착착착.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우리 주위 사람들 누구를 믿기보단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주위에 누가 폴짝폴짝 뛰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도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라든가 몇몇 있지만 어떤 땐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때. 그죠? 그럴 때 내가 심리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또 그런 거에도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황이 그리 심하게 나쁘지는 않다.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지만 않다면 뭔가가 아기를 품고 달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모두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존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어야 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리라. 펜듈럼의 규칙.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에 관련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정보들과 부딪히게 된다. 트랜스서핑 모델에서는 섹스에 관한 주제도 다른 많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성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도 말이다. 성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태도가 돌발적으로 표출되어 나온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이란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불인정, 격분, 조소, 거부 등의 형태로 태도를 표출한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태도가 의도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의도가 실현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심리는 온갖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트랜스서핑의 용어로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부터가 말할 때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이걸 좋아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먹을까 하면 나는 짜장면만 아니면 돼. 이런 말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글쎄 짬뽕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문장, 긍정적인 단어. 그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 시크릿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거를 끌어당겨요. 그런 좋아하는 거에 뭐가 돼? 돈도 끌어당기고 자동차도 끌어당기고 집도 끌어당기고 화목한 가정도 끌어당기고 다 끌어당기겠죠. 근데 나는 짜장면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짜장면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래 듣는 것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성의 문제는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여기에 펜듈럼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펜듈럼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관념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된다. 당신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섹스 문제는 너무 사회가 이제 그거를 안 좋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컴플렉스가 다 갖고 있는데 자기만 갖고 있다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섹스에 관련된 얘기를 서로 이렇게 터놓고 잘 못하잖아. 친구 사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만 너무 섹스 같은 거에 너무 반응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빠져든다라는 거죠. 먹는 거는 음식은 야 나는 고기 좋아해 하면 나도 고기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고기 좋아하는 게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고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당신에게는 삶의 내밀한 구석에 괜찮지 않은 일들이 꽤나 많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심한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 환상은 펜듈럼이 대중매체를 통해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에게 섹스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은 골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다. 만약에 섹스에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결혼하지 않겠죠. 근데 온 세상이 결혼한 사람들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만 섹스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유교권에 너무 유교적인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제 골 때리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섹스를 딱 밝히면서 다닐 필요도 없지만 대한민국은 유교라는 문화 때문에 너무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예 대화 자체가 차단돼 있네. 근데 또 애매한 건 일본도 유교권 국가인데 일본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차이점인지는 또 애매해요. 일본은 또 개방적이잖아요. 유교권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유교권 생활 방식에서 지금 벗어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든 내 자식이든 우리가 그런 성에 관련된 대화를 할 때는 축구 경기장 가득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라 한다면 아마도 남아있을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대한 경기장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봐야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정상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정도의 비율인 것이다. 39페이지 슬라이드. 인간은 주변 세계를 100%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100% 인식할 수 없죠? 인식할 수 있나요? 이미 사방으로 안 들어가는 게 할 수가 없어. 인지 지각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왜요? 재활병원에 가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인지예요, 인지. 그죠? 왜냐하면 재활병원에 가면 뇌경색 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남자는 주로 왼쪽이 마비돼요. 여자는 주로 오른쪽이 마비돼요. 그렇게 뇌경색이 딱 돼서 오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아버님도 이제 왼쪽이 마비됐는데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똑바로 못 써요. 앉아 있어도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확한 자기 지각과 인지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한쪽이 마비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상인들은 그럼 정확하게 인지 지각하고 있냐라는 거지. 또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이게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시각만 얘기로 하자라는 거죠. 시각, 그죠? 시각만 얘기하면 지각 중에서 시각을 얘기하면 우리가 빨주노 초판함 보잖아. 자, 이건 적색이죠. 이거는 자색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뭐다? 적외선. 이 뒤에 거는 뭐다? 자외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카메라 렌즈는 눈 두 개의 카메라 렌즈, 더블 렌즈죠? 그래서 더블 렌즈, 더블 카메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카메라 렌즈는 좋은 렌즈가 아니에요. 그죠? 왜? 일단 적외선하고 자외선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 우리 갤럭시에 달려있는 렌즈만 하더라도 이 적외선, 자외선을 아마 구별할걸요. 빨주노 초판함보도 다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적외선 관련된 앱이라든가 자외선 관련된 앱을 깔아가지고 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핸드폰들은 그 리모컨 기능이 있었잖아요. 리모컨에 달려있는 그 IR 그 광선, 그것도 리모컨이 쓰는 게 적외선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주위의 상황을 100% 인지하지 못해요. 이것은 슬라이드 영상기와도 비슷하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맺혀 인식된다. 예컨대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우선은 비웃음으로 보이고 귓속말은 당신을 흉보고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부정적인 슬라이드에 쉽게 동의하며 그것을 어김없이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열등감을 느낀다면 열등감을 느껴야 할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작동은 당신의 그 슬라이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그치거나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된다. 제가 선생님네랑 대화하다 보면 여자들이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크네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게 이제서야 이제 나와서 사회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신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자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게 또 왜 위험하냐면, 여자들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울증 같은 거에 노출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남자들은 계속 바깥일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잘 노출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건 적외선, 저건 자외선, 이 사이에 이거 빨주노 초판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잘 몰라가지고 저걸 왜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시광선인 거죠. 39페이지 밑에 문단.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당신의 친구들이 허풍을 떨지 않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문제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감추고 있다. 여기서는 프로이드를 떠올릴 필요조차 없다. 그는 이 시대에 섹스가 얼마나 광적으로 변할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 바란다. 자연의 완벽한 지서 속에 놓여있는 그 단순한 기능을 둘러싸고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프로이드. 그러니까 전 세계 심리학의 어찌 보면 창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심리, 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이드 전이냐 프로이드 이후냐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성인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들은 과거 어렸을 적에 갖고 있던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프로이드가 그걸 너무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문제는 성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너무 고집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지만 또 다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심리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어쨌든 성적인 문제로 결부시키려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프로이드는 499에서 멈췄어요. (40페이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플래시몹, 거기 설명 나와 있죠.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요즘 플래시몹 마케팅에도 많이 쓰죠. 뭐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요. 모인 다음에 그 상품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 거래를 한 다음에 갑자기 또 헤어지고. 화창한 어느 날 당신은 사람들을 북적거리는 거리나 광장에 나와 있다. 모든 것은 늘 그렇듯이 평범한 일상 그대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타나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일제히 우산을 편다. 그곳을 지나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딱 벌리고 멈춰서고 비를 맞는 사람들은 한꺼풀을 즐기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장난을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 모임의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약속을 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신호가 떨어지면 어떤 괴상하고 엉뚱한 행동을 동시에 실행하자고 사전 모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더 쉬워지는 거는 요즘은 이제 SNS가 더 발달하면서 더 쉬워졌죠.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시다시피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펜듈럼이 만들어진다.
플래시 그룹은 이렇게 생각한다. 보세요. 우리는 모든 우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나머지 사람들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쟤들은 도대체 뭐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념방사는 공명현상을 창조하여 펜듈럼은 그 공명에너지를 포식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념방사,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우리 그 속담에 나오는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보다 뭐다? 두 사람이 생각하면 훨씬 강해지고 세 사람이 생각하면 훨씬 강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지역마다 문화가 확연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었지만 일본은 기모노를 입었고 중국 애들은 또 그 중국식의 옷을 입었고 옆 나라에 사니까 비슷비슷한 옷을 입을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문화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다? 그 나라만의 펜듈럼이 있는 거죠. 플래시 펜듈럼은 가장 짧게 지속되는 것으로서 불타오른 뒤 곧 꺼져버린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무해한 펜듈럼이 얘들은 더 오래 지속되는 파괴적인 펜듈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쉬었다 하죠?